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뵙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주아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그동안 건강하셨나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예. 아이 아버지에게는 시간이 많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의 이야기 그럼 예.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렛츠고! 일이십니다. 공주아빠예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 있는 모 소장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를 제가 오늘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이 부동산 소장 이름은 제가 이제 철수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철수 소장은 저보다 나이가 한 16살 정도 더 많습니다. 이분은 원래 제가 있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요. 저기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타지에서 오신 분인데 예. 이분이 오시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오픈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분 한 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로 뭐 인기척도 없이 쓱 들어오시더라고요. 남성분이셨는데 이게 딱 봐도 좀 사람이 개슴츠레하고 좀 뭔가 기운이 안 좋다 해야 되나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철수라는 이 소장이 손님인 줄 알고 뭐 어떤 것 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응대를 했죠. 근데 이분이 요 옆에 사무실 오픈하게 된 사람인데 차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경쟁업체이긴 해도 어쨌든 뭐 다 같이 붙어 사는 사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뭐 얼굴 붉힐 일은 또 없거든요.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커피 한 잔 주면서 원래 어디 계셨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커피만 조용히 홀짝홀짝 마시더니 뭐 저 혼자서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주로 뭐 하시는 파트는 어디세요? 뭐 이런 걸 혼자 물어보고 있고 이 사람은 그냥 제가 무슨 속이 경 잃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그냥 커피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자리에서 쓱 일어나서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철수 소장을 보고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귀가 안 들리시나 이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서 나가보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불과 한 15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사무실을 오픈을 했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가시는 걸 보고 좀 특이한 사람인가 보다. 예. 그러고 저는 저희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 업무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또 며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제가 막 정신없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계약서를 쓰고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쓱 들어와서 그 손님 있는 테이블 근처를 막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 어쩐 일이세요? 저 일단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고 저는 또 계속 손님을 응대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저는 손님이랑 계약을 마치고 좀 살 것 같다고 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그분이 아직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 이상함을 눈치를 챘죠. 제가 조금 답답한 마음에 앉아보셔라.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냐 하니까 또 아무 말씀을 또 안 하세요. 이제 이 사람이 조금 꺼려지고 싫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한 2번밖에 안 봤지만. 그러고 이 사람은 또 가만히 있다가 커피 한 잔을 홀짝 마시더니 또 제 갈 길을 가고. 그러고 또 한 이틀 뒤에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막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계속 이게 영업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신종 영업 방해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던 직원 한 명을 데리고 그쪽 사무실로 제가 갔죠. 예. 가가지고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거기 테이블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아니 자꾸 우리 일하는데 오셔가지고 뭐 말도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냐 하니까 대뜸 저한테 이 일을 하신 지 얼마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몇 년 정도 됐고 그냥 여기 다 알고 있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는 한다고 자부한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정말 생뚱맞게 이 사람이 저한테 귀신을 믿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고 첫 대화 한마디가 귀신을 믿냐는 겁니다. 이제 같이 있던 저희 직원이 동생처럼 지내는 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좀 미친놈이다 싶었는지 저한테 아이고 형님 나는 갑니다 라고 나가더라고요. 그 네. 사무실에서. 그래갖고 이제 저랑 그 철수 소장이랑 단 둘이서 그 사무실에 남아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무슨 귀신을 믿냐고 하냐 아니 귀신을 보시냐 하니까 아무 말도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보시면은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뭐가 있어서 그거 알려주려고 하시냐
편하게 말을 해봐라. 나는 네. 그런 것도 믿는다 하면 믿고 안 믿는다 하면 안 믿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셔라 하니까 이 소장이 제 눈을 계속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대뜸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정말 백주대낮에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 너무 무섭고 힘들게 살았다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지금 당황스럽고 이 장면 자체가 일단은 소장님 죄송한데 가보겠고 당분간은 우리 좀 이렇게 안 찾아오셨으면 한다. 네. 일하는데 방해되고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문적인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라. 그러고 제가 저희 사무실로 돌아갔죠. 그러고 며칠을 혼자서 막 생각을 했는데 사연 없는 사람이 또 없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날 잡아서 저분의 속사정이라도 한번 들어주고 조금 내가 뭐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사무실에 커피를 갖다가 좀 사들고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며칠 동안 잘 지내셨냐. 솔직히 그날은 나도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나도 마음이 영 불편했다. 그러면서 제가 커피를 한 잔 드렸죠. 들으니까 그분이 그제서야 웃으시면서 저한테 소장님은 오실 줄 알았다고. 소장님은 다른 분인 것 같더라. 한번 내 이야기를 조금 들어줄 수 있냐. 자기 이야기를 그동안 자기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한 번만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라. 그러고 이철수 소장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우선 이철수 소장은 제가 있는 지역에서 차량으로 1시간 반 아예 타지에서 오신 분이세요. 제가 있는 이 지역에는 연고지도 그 무엇도 없고 그냥 처음 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는데 원래 이분이 있던 지역을 제가 지역명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북입니다. 경북에서 부동산 일을 한 10여 년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그곳에서 오래 계시면서 매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임대도 많이 하고 나름 그 지역에서 조금 자리를 잘 잡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가족들하고 잘 살고 있는 와중에 한 손님이 자기 사무실에 찾아왔었다 하더라고요. 나이는 당시에 한 27, 8 정도 되는 굉장히 미인이었다 하더라고요. 여성분인데. 정말 미인이었대요. 근데 이분의 직업이 무속인이세요. 무속인인데 그 누가 봐도 무속인이 아니라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훤칠하고 스타일도 좋고 너무 예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유부남이지만 뭐 이렇게 다른 여자를 보고 반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너무 첫눈에 반할 정도로의 미인이었다 하더라고요. 무튼 그 손님을 만나서 그 손님이 찾는 거는 자기가 신당 겸 자기가 거주할 주택을 찾는다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찾는 조건을 다 따지고 보니까 약간 외곽 변두리 지역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이 하나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괜찮고 위치도 좋고 그리고 그 손님이 무엇보다도 그 매물을 되게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고요. 매매 금액도 그렇고 다 괜찮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서 그 집을 그 무속인분이 매매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이 매매를 하시고 그 무속인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 철수 소장한테 뭐 밥도 한 끼 사드리고 커피도 한 잔씩 사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분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철수 소장이 그 무속인분을 보면서 이 여자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냥 이 아깝다라는 게 뭐 자기 여자가 아니라서 아깝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멋지고 예쁜 여자가 왜 무속인을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무속인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한테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네. 그 정도는 뭐 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근데 이 무속인분한테 여쭤보니까 그 무속인분은 절대 남자를 안 만날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철수 소장이 아니 왜 그러냐, 그렇다고 젊은 분이 이렇게 평생 혼자 사시고 하긴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냐, 자기 주변에 정말 뭐 성실하고 멋진 남자 있으니까 한번 만나나 보셔라. 근데 그 무속인분이 딱 하는 말이 자기 팔자는 자기가 안다고, 자기는 남자를 만나면은 제명이 못 살고 죽을 팔자라는 겁니다. 그 무속인분이.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자기가 모시는 신들이 누누이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장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믿지 않았죠. 아무래도 이 소장은 당시만 해도 무교론자에 가까운 분이다 보니까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봐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졸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속인분이 듣다 뭐 어쩔 수 없었는지 그 철수 소장의 지인분, 평범한 회사원이셨다 하더라고요. 그분을 한번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철수 소장은 자리에는 같이 오진 않았고 그냥 뭐 약속 장소를 중간에서 정해가지고 이곳에서 편하게 만나시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철수의 지인이랑 그 무속인분, 그렇게 두 분이서 첫 만남을 가지셨고요. 예. 뭐 당연히 그 무속인분은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분이셨으니까 첫 자리가 이제 뭐 커피랑 밥을 먹고 헤어졌다는데 거기서 그냥 그 무속인분은 일어나서 가셨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근데 문제는 이 철수의 지인, 이 사람이 그 무속인분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냥 완전히 뭐 상사병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 빠질 정도로 계속 부동산 철수 소장한테 제발 그분 좀 한 번만 더 만나게 해달라고. 예. 나 못 만나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계속 그렇게 조르고 졸랐답니다. 그래서 그 철수 소장이 아니 너가 연락을 해보면 되지 않냐, 연락처 안 받았냐 하니까 연락처를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아유 그럼 알겠다, 내가 연락해볼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무속인분께서 저는 소장님께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을 한다. 아 이제는 연락을 그만하셨으면 한다. 저는 이제 소장님도 좋은 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은 자리에 참석을 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그만하자. 자기는 남자한테 누누이 말했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철수 소장이 또 조르고 졸랐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만나달라. 너무 내랑 친한 친구인데 이 녀석이 이렇게까지 누군가한테 빠진 건 자기가 처음 본다.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부탁한다 이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그 무속인분이 지인분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날은 술자리를 가졌다 하더라고요. 3명이서 다 같이 만났답니다. 그 철수 소장은 어떻게든 두 사람을 이어주게 해보려고 막 갖은 재롱을 다 떨고 막 분위기를 흥돋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분위기가 되게 재밌고 좋았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재밌고 유쾌해지니까 이 철수 소장은 자리를 쓱 일어나서 나갔다 하고요. 문제는 그날 일어나죠. 그렇게 자리를 마무리를 하고 다들 각자 헤어지면 되는데 이제 그 철수의 지인 그분이 이 무속인분을 자기가 봤을 때 뭐 술김에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죠. 그분한테 미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행을 해서 그분의 집이라든지 이런 주소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뭐 혼자 사는 곳도 자기가 파악을 하고 주택이다 보니까 방범이라든지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시골에 있는 그런 흔한 주택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담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었다 하더라고요.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예. 그게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잘랐습니다. 아, 소장님도 똑같은 인간 아니냐. 참 내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나도 안 좋아하는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싫다고 했으면은 거기까지만 하시지. 뭐 좋다고 그렇게 하냐 하니까 자기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자기가 예.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어봐도 자기가 정말 당시에 미친 것 같고 지금도 죽을 때까지 그거를 후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듣기 역겹고 불쾌한데 일단은 말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또 마저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그 철수의 지인이 담을 넘어서 여성한테 해서는 안 될 그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네. 정신이 들었는지 이제 도망을 갔다 하더라고요. 그 무속인 분께서는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요. 신고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뭐 범인이 잡히는 거는 순식간이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그분이 잡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트라우마잖아요. 아무리 무속인 분들이 뭐 멘탈이 좋고 강하다 하더라도 사람인데. 네, 사람이고 네. 또 더군다나 한 명의 여자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맨정신에 못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남자들도 그런 일을 당한다면 아마 맨정신에 못 살 텐데. 그럼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무속인 분이 그 철수 소장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짜고 한 거 아니냐.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았냐. 내가 남자를 안 만난다고 그렇게 몇 번을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면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 무속인 분한테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내 지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그 원인에 있어서 또 내가 소개를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철수 소장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친구가 당신 좋다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소개를 시켜준 게 다다.
근데 왜 그거를 내가 뭐 연관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또 그 무속인분이 경찰 진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도 연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철수소장도 그 조사를 받고 다니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철수소장 결국에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왜 나한테 이렇게 뭐 프레임을 씌우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무속인은 열불이나 미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니도 한통속인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 너 제값 받아라. 근데 이제 철수소장이 대려 역관화장으로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다가 무속인분하고 연락이 끊겼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제법 흐르고 뭐 별 다른 일 없이 잠잠하게 흘러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철수소장이 좀 정신이 들었는지 그 무속인분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쓰레기 같다. 나 처자식도 있는 놈인데 이거 일단 한번 만나자 해서 사과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라 하더라고요. 왜 없는 번호라고 하지? 번호가 바뀌었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우리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그 무속인 신당을 검색을 했답니다. 왜냐면 전화번호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신당도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집을 뭐 다시 팔았을 리로. 왜냐면 이게 집을 매매를 다시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실거래 사이트에 다 뜨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하루 날 잡고 그 주택을 향해서 갔답니다. 가서 막 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아무도 없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대문을 조금 더 세게 쿵쿵쿵 두드리니까 문이 자연스럽게 열렸다 하더라고요. 문이 왜 열려있지? 안에 계시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현관문까지 또 걸어갔답니다. 근데 현관 앞에서 엄청난 악취가 났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냄새를 맡고 이거 단단히 잘못됐다는 게 느껴졌답니다. 예. 이거 안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자기가 들어가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전화로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분을 한번 만나뵈려고 찾아왔는데 지금 현관문 앞에서 엄청난 악취가 난다. 근데 현관문도 열려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경찰들이 바로 도착을 했고 안에서 잠깐 그분의 시신 한 구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철수소장이 그 시신이 인계되는 모습까지 보고 자기는 차에 들어와서 배송 통곡을 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뭐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것을 보고 자기는 눈물도 흘리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을 했다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을 했는데 뭐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밥도 안 넘어갈 거고. 그렇게 자기는 이제 뭐 와이프랑 아이를 냅두고 그냥 자기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먼저 잠을 잤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꿈에서 그 무속인분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무속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내가 있는 근방 100리 안에 너나 네 가족이 있으면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100리면은 제가 뭐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40km 정도 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너무 꿈이 생생했답니다. 너무 생생한데 그 여자의 모습이 기억이 안 났다 하더라고요. 그냥 꿈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고 자기가 있는 곳 100리 안에 너나 네 가족 있으면 죽인다. 딱 그 한마디만 자기 다 기억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봐서 내 스스로가 또 죄책감이 또 들고 하니까 이런 꿈을 꿨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몇 달이 흘렀답니다. 몇 달이 흐르다가 이제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왔다 하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한 60대 정도 되는 남성분이셨다 하는데 그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 집 주소 뭐 똘비리에 있는 123-1번지 그 주택 매매하셨던 그 부동산 소장님이시죠? 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냐 하니까 그 집 샀던 애 아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집을 딸아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 이거를 다시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등기 이전은 다 했다. 네. 우리 걸로 등기 이전은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들고 있어 봐야 솔직히 필요도 없고 괜히 마음만 더 불편하니까 이 집을 다시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철수소장이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혹시 그 안에 유품이라든지 그런 거 정리는 다 끝났냐 하니까 그런 거는 진작에 다 끝났으니까 안에 특수청소부터 해서 다 해놨으니까 그냥 한번 날 잡고 보시고 좀 팔아달라. 시세보다 더 싸게 거의 절반 가까이 파신다 하더라고요. 매매했던 금액보다.
그래서 이제 그 철수 소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알겠다. 내가 다시 한번 팔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집을 향해서 또 갔답니다. 주택이 다시 도착을 해서 주택을 둘러보니까 정말 청소를 깨끗이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다른 집이 돼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 집이 당연히 멀쩡하네 팔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손님들한테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또 노부부 한 분이 그 근처에 주택을 찾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집을 보러 오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그 노부부랑 그 철수 소장이랑 3명이서 그 주택을 향해 갔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갔다가 노부부들이 먼저 마당 쪽을 둘러보고 있는 동안 그 철수 소장이 현관문을 열고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그 노부부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비명을 갑자기 으악 지르시면서 현관문으로 뛰어나가셨다 하더라고요. 대문 밖으로. 그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영감 왜 그러냐면서 막 쫓아가고 있고 너무 놀라서 철수 소장도 같이 뛰어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수 소장이 뛰어나와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붙잡고 아니 어르신 왜 그러시냐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아니 저기 못 봤냐면서 현관문 옆 당신 옆에 목이 엄청 길게 늘어진 여자 한 명이 당신 옆에 서 있었다고 당신 못 봤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목이 긴 여자요? 아니 백주태낮에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 피곤해서 잘못 보신 거 아니냐? 아 나 이 집 못 산다고 무슨 이런 집을 보여주냐고 이 집에 뭐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그 노부부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셨다 하더라고요. 오, 예. 철수 소장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부분들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아니 이 집에 진짜로 뭐가 있나 싶은 마음에 너무 찜찜해서 바로 자기도 사무실로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오고 뭐 너무 찜찜한 나머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해서 또 집으로 돌아갔다 하고요. 예. 그렇게 그 철수 소장이 집에 오자마자 밥도 안 먹고 또 잠자리에 누웠는데 또 꿈을 꿨다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무속인이 또 나왔는데 그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하더라고요. 목이 정말 기린처럼 길게 늘어진 여자가 자기를 보면서 내가 한 말 까먹었나 보네. 너 또 우리 집 들어왔더라. 내가 백리 안으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꿈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식은땀을 흘리고 세수도 하고 막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이하고 무서우니까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모습이. 자기가 다음 날이 되고 나서 자기도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 무속인 분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 사건 당시에 있던 그 형사님한테 자기가 전화를 했답니다. 네. 그 당시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김철수인데 혹시 그 피해 여성분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목을 메고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목을 메고 자를 하시게 되면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분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방치되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계속 이분한테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렇게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는 이거를 가볍게 자기가 넘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인근에 있는 무속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무속인들을 찾아갈 때마다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예. 뭐 용하다고 소문난 그런 무속인들을 찾아가도 당신 정신병인 것 같은데 당신 옆에 뭐 그런 귀신도 없고 잡기도 없다. 뭐에 그렇게 하냐.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우리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뭐 다른 데를 또 가보셔라. 그래서 또 다른 무속인을 찾아가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예. 그냥 당신 멀쩡해 보인다. 모든 무당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게 내 정신적인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그날만 본인이 기억하기로 한 4-5군데의 무속인들을 만났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에 집으로 귀가해서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에서 그 여성분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목이 길게 늘어진 채. 근데 이번에는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야, 나 무당이야. 내가 쟤네들 눈 하나 못 가릴 것 같아?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잠에서 깼답니다. 예. 그때부터 자기가 그 무당령이라고 하나요? 그런 잘못 거를? 걸렸다, 이거. 네, 그런 거를 막 찾아보기 시작하고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이 무당령이라는 존재들을 자기가 이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게 잡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이게 정말 막 복잡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갖다가 또 뭐 테마 굿하는 것도 참 어렵고 자기가 정말 이거 위험한 상황인 내가 놓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무속인들을 더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부산까지도 내려가보고 또 뭐 서울도 가보고 다 돌아다녔다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무속인 분들이 정말 유명한 분들도 그 누구도 안 보인다. 근데 딱 한 분이 어떤 할머니 무속인 분이었는데
자기 눈에 그 목이 긴 여자가 살짝 아주 흐릿하게 보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 철수 소장이 자기한테 나타나는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는 안 했거든. 어떤 형상인지는. 네. 자기를 누군가가 엄청 괴롭히는데 미치겠다. 딱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 무속인 한 분이 목이 긴 여자의 형상이 살짝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이 사람이 신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와. 이게 신인지 작인지 자기도 구분이 잘 안 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신 같은데 이게 신이면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너가 이 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예.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이게 만약에 잡히면은 난리 난다 이거죠. 이제 정상적인 신이 아닐 경우에는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게 구분이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할머니랑도 뭐 어떻게 해결책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자기는 또 그렇게 집으로 내려갔다 하고 그렇게 시간이 또 제법 흘러서 이번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더 흘렀다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또 꿈에서 그 여성분이 안 나왔다 하고요. 예. 그렇게 이제 자기가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애가 이제 당시에 나이가 3살인가 4살인가 그랬는데 애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왜 혼자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 저 앞에 슈퍼 갔어 이렇게 애기가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 잠깐이니까 애기 잠깐 놔두고 뭐 슈퍼에 급하게 뭐 사러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와이프가 안 왔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에 온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니까 웬 처음 받는 여성분이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여기 어디 병원 응급실이다. 혹시 이분 보호자분 되시냐 하니까 맞다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그 아내분이 교통사고를 조금 크게 당하셔가지고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 철수 소장이 아기를 업고 막 그 병원을 향해 달려갔죠. 병원에 딱 도착했을 때 자기 와이프는 이미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신의 와이프를 잃은 철수 소장은 그날부터 이제 반패인이 되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하면은. 와이프가 죽고 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께서 또 자기 집으로 내려와서 3살짜리 아기를 또 돌봐주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와이프가 죽고 나서 자기가 3일째를 다 치르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그 목이 긴 그 무속인 여성이 또 나왔다 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백리 밖으로 안 꺼지면은 너희 다 죽는다고. 그러고 또 잠에서 깼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백리 밖으로 자기가 떠나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짐을 다 챙겨가지고 애기만 데리고 이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흘러왔고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보다는 참담하다라는 말이 네. 딱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여기 경북에 있는 어디 그 시골 집 주인인데 혹시 이 경북 지역도 거래를 하시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물건만 좋으면은 뭐 경북이고 제주도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뭐 정보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이제 정보를 쭈르륵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우리 행정구역이 리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시골들은 거기가 이제 돌비리인 거예요. 돌비리? 어제 들었던 그 동네인데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상세 주소 좀 말씀을 해달라 해가지고 집원을 다 입력을 하니까 그 집이다. 그 집 근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로드뷰로도 보이더라고요. 참 이거를 보고 무슨 이게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싶은 마음에 우선은 계속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계속 했습니다. 이제 파시려고 하시는 금액대가 어떻게 되시냐니까 금액이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지역의 시세라든지 이런 건 잘 몰라도 요즘에는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해보면은 주변의 평당 얼마에 거래가 됐고 맞죠. 이게 다 나오거든요.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그냥 공짜 매물일 정도로 너무 싼 거예요. 여유만 되면 이건 내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사장님 다른 부동산에도 접수를 많이 하셨냐 하니까 자기가 접수를 좀 많이는 해놓긴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한번 가보겠다 하고 제가 다음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저희도 유튜브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유튜브 매물도 올릴 생각에 장비를 바리바리 싸들고 제가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그 철수 소장이 해준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 집을 한번 먼저 지나가 보려고 그 앞으로 제가 길을 조금 돌아서 갔죠. 네. 하니까 딱 봐도 철수 소장이 말대로 그 집 형태 그대로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호기심에 한번 그런 기운이 있는지 한번 살짝만 보고 가봐야 되겠다.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대문이 열려있길래 마당으로 살짝 들어갔죠. 예. 들어갔는데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집이더라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대낮에 갔거든요. 그냥 뭐 무속인도 아닌 일반인인 제가 몸이 짓눌린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와. 온몸이 그냥 무슨 압축기에 넣은 것처럼 온몸이 짜부되는 듯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 현관문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를 연발을 하고 그 집에서 나왔거든요. 네. 나오고 제가 뭐 원래 찍기로 했던 그것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분명히 저 집에 이 여파를 딱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왜냐하면 이게 풍수지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속인분이 살았던 집이 남쪽에 있고 그 저희한테 매물 접수가 된 그 집이 바로 뒤편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제가 뭐 풍수지리는 잘은 모르지만 뭔가 이런 게 좀 봤을 때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북쪽이 안 좋은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악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헐값을 내놓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바로 제가 있는 지역으로 차를 바꿔서 내려왔죠. 아이고, 예. 그래서 뭐 철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한 보름도 안 지나가지고 사무실을 뺐더라고요. 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뭐 몇 년 단위, 도망다니거나. 몇 달 단위로 그냥 계속 도망 다니듯이 쫓겨다니는 예.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네, 이번 이야기. 지금은 철수 소장은 제가 뭐 연락할 일도 없고 예. 아직까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레전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주아빠님께서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시는데 좋은 일만 겪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시드름에 네. 오시려면 또 이런 일 저런 일도 들으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인 타격이 없는 일들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럴 일은 네.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공주아빠님 이야기, 오늘 이야기도. 근데 여러분들, 공주아빠님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미 영상은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못 들으신 분들은 꼭 공주아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 부동산 직업괴담도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부동산은 아닐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공주아빠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느낌이네요, 괜히. 2주 만에 뵙네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항상 그 부동산 쪽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공주 네. 아빠님 덕에 많이 알게 되었는데 오늘은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제대로 된 부동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흉가 체험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거예요. 부동산이긴 한데 이상한 부동산이죠. 그렇죠. 네, 흉가는 집은 집이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공주 아빠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나이로는 23살이 되던 해였고요. 갓 군대를 전역을 하고 대학교에 복학을 했을 때 일입니다. 복학생이 되면은 군대를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하기가 살짝 어렵거든요, 초반에는. 네. 근데 또 때마침 대학교 동기들도 다 복학을 해 있고 하는 상태여가지고 적응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어릴 때부터 좀 친구들을 이끌고 다니는 약간 그런 게 좀 제 성격이고 성향이었어가지고 저랑 비슷하시네. 복학을 하자마자 동기들을 다 남자애들을 불러놓고 술 한잔 마시면서 다 같이 한번 잘 으쌰으쌰 해보자, 학교 생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독이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름을 철수라고 칭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철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등산을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당시에 대학생이던 저희 친구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장례식장으로 이제 한 걸음에 달려갔죠.
달려가가지고 3일 동안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또 불교 집안이고 해가지고 49제까지 다 치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고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네. 그 친구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도 한 몇 달 됐었고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제가 이 친구랑 한번 이렇게 바람을 조금 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수야 뭐 혹시 괜찮으면은 동기들 몇 명 친한 애들 몇 명하고 다 같이 어디 1박 2일로 이렇게 좀 한번 바람이나 쐬고 올래 하니까 그 친구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잘됐다. 그럼 친구들도 다 간다고 하니까 내가 숙소랑 어디 갈지 한번 내가 좀 물색을 해보겠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막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경남에 있는 모 지역인데 여기가 계곡도 유명하고 등산로도 잘 돼 있고 하여튼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숙소는 그 계곡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독채 펜션이었고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6명이 그 집 하나를 다 쓰는데 한 15만 원인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금액도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야 여기 가자. 여기 금액도 좋고 여기 뭐 산 좋고 물 좋은 데가 여기다. 여기 다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친구들도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 목적지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갈 때 스타렉스 차량 한 대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저희 6명이 옹기종기 모여 타가지고 출발을 했죠. 운전은 제가 하고.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짐 같은 거 풀고 거기에 유명한 계곡에 가서 다 같이 물놀이도 하고 참 재밌게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물놀이를 다 끝나고 숙소로 내려오니까 뭐 남자애들 6명이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술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갓 제대도 했겠다. 다들 막 씩씩하게 소주를 네. 따고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친구들하고 뭐 술도 달아오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철수 친구도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위로도 좀 해주고 예.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친구 한 명이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술도 조금 취했는데 담력 테스트 한번 하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큰 남자들끼리 군대도 다 갔다 왔는데 무슨 담력 테스트냐. 그냥 술 먹고 더 늦기 전에 자자. 괜히 이 시간에 막 밖에 나가고 이러면 위험하다. 그냥 먹고 잠이나 자자 하니까 이게 이제 한 명이 그렇게 선동을 해버리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들 그냥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담력 테스트 하자 그래 어디 갈래 물어보니까 우리 왔던 그 계곡이 밤에 가면 아마 무서울 것 같은데 계곡에 한번 올라가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런 걸 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그 계곡 가고 이러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하다. 계곡은 우리 가지 말자. 차라리 산을 올라가라면 올라갈게. 근데 계곡은 정말 밤에는 위험하다. 가지 말자 하니까 친구들도 가만히 들어보더니 그럼 계곡 가까이는 가지 말고 계곡 근처에 그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어디까지 올라갈래 물어보니까 저희가 있는 숙소에서 그 계곡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소랑 그 계곡 올라가는 그 길까지는 한 15분이고 그 등산로를 타면 또 한 10분 정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등산로 딱 10분만 올라가고 내려오는 걸로 협의를 보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정도면 뭐 괜찮다 해서 그러면 팀은 어떻게 짤래 하다가 뭐 3명이서 가자 하길래 얘는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보통 야밤에 산에 올라갈 때 홀수 숫자를 가면 안 된다고 제가 옛날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짝수로 가야 된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산을 올라갈 때 야밤에 올라가 보면은 일렬로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일렬로 가면은 꼭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 보거나 듣거나 뭐 이렇게 뭐 홀린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2인으로 해서 짝수로 갔다 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일 선두로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 철수랑 그리고 이제 담력 테스트를 제안했던 친구 그 친구랑 철수랑 그 둘이서 먼저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그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철수랑 그 친구랑 올라갔는데 한 20분 30분이 지나도 애들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화도 안 받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다가 다른 친구들은 슬슬 패닉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 안 내려오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막 그러길래 그러지 말고 그냥 내 혼자 올라갔다 올 테니까 만약에 내도 20분 안으로 안 내려오면은 그때 경찰이든 119든 신고를 해달라. 그러고 제가 이제 혼자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제가 뭐 담력이 좋고 해도 혼자 그 야밤에 산에 올라가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거 웬만한 깡 없으면 그렇죠. 예, 힘들죠.
올라가는데 이제 휴대폰 프레시 비추면서 이제 또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예전에 그런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친구 핸드폰도 한 개를 제가 더 들고 올라갔습니다. 보험으로. 제게 갑자기 막 꺼진다든가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프레시를 비추면서 산에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 그 근처까지 도달을 했고 계곡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혹시 얘네가 나한테 말 안 하고 계곡에 갔나 싶어가지고 제가 또 그 계곡에도 한번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밤에 계곡을 보면 물이 정말 새까맣지 않습니까? 밤에 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친구들 이름도 불러보고 막 했는데 도저히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밑에 있는 애들이 내까지 걱정하면 안 되니까 먼저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제가 그 길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그 친구들이 도착을 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려가자마자 좀 짜증을 냈습니다. 야, 너네 뭐 하다가 이제 내려왔냐? 내가 올라가고 좀 한참을 찾았는데 전화는 왜 안 받는데라니까. 철수 그 친구가 되게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철수한테는 제가 쓴소리를 좀 못하는 상황이니까 철수야 진정해라 왜 그러냐 하니까 옆에서 담력 테스트 제안했던 그 친구가 제가 짱구라고 하겠습니다. 그 짱구라는 친구가 저한테 야 똘비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자 하니까 자기네들이 올라가는데 계곡 옆을 딱 지나갈 때쯤이었답니다. 철수랑 짱구랑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막 사적인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는데 옆에서 웅얼웅얼웅얼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가 아니라 처음 듣는 언어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었다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 계곡 앞에 엄청 큰 바위 같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되게 어린 남자애들 둘이 이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앉아가지고 지네들끼리 그 계곡 물을 바라보면서 막 웅얼웅얼웅얼 하는데 이게 정말 처음 듣는 언어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수가 가만히 보면서 있으니까 그 옆에서 짱구가 야 쟤네들 뭐야? 하는 그 순간 그 애들이 고개를 획 돌려가지고 자기네들을 봤다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혼비백산이 돼갖고 도망을 오는데 철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짱구는 철수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철수가 안 와서 다시 그 길로 가서 철수 팔목을 잡고 다시 당겨가지고 도망을 쳤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망을 치는데 등산로로 내려가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냥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지고 길을 조금 헤맸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앉아있던 애들 중에 한 명이 얼굴이 철수 아버지 얼굴이었다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이어서 그래서 철수가 더 패닉에 빠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걔네들이 혹시 막 이야기하는 게 공포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엄청 빨리 말하면서 막 외계어같이 그렇게 말을 하더나 하니까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알았다. 우리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 이거 가면 안 된다. 귀신이고 철수는 좀 약간 애가 홀린 것 같으니까 내랑 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철수 손을 잡고 그 숙소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철수한테 물 한 잔도 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죠. 아무래도 그 뭐 물에 빠져 죽은 그 귀신이 철수니가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니한테 장난질을 조금 친 것 같다. 철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니가 걔네들이랑 뭐 접촉한 것도 아니고 단지 보기만 한 건데 니한테 별일 없다. 뭐 별일 있으면은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좀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독였습니다. 다독였는데 철수가 알겠다 뭐 고맙다 돌비야 하면서 좀 진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갑자기 철수가 막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더니 야 이 근처에 유명한 흉가 있는데 흉가에 가자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정말 생뚱맞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순간 다들 벙쪘죠. 왜냐하면은 철수 쟤는 방금 그런 일을 겪었는데 갑자기 흉가를 가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심지어 그 꼬마의 귀신 얼굴이 자기 아버지 얼굴이었다 하는 애가 갑자기 왜 흉가를 가자고 하지? 그 흉가가 어디냐 하니까 사진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신나가지고.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저도 아는 흉가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그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오는 그런 흉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 흉가 나도 아는데 근데 철수야 니 괜찮아? 괜찮대 자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안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여기 이런 데 가면 안 돼. 그냥 가지 말자. 하는데 얘가 끝까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갑자기 저한테 뭐 똘비야 잠깐 우리 담배 피러 나가자 하더니 그냥 철수 부탁 들어주자. 똘비야 그냥 지도 막 스트레스 많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하게 해주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진짜 흉가는 아닌데 제가 지금 갑자기 저렇게 가자는 거 보니까 자 지금 시인 것 같은데 가면 안 된다. 그래도 애들이 그냥 계속 우리가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냐면서 한 번만 가주자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하고 지금 술을 먹었으니까 운전은 안 되고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 있겠냐 하니까 다들 걸어갈 수 있겠다 하더라고요. 도보로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짐 대충 챙겨가지고 약 30분 동안 그 흉가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흉가에 도착하니까 참 이게 뭐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기보다 참 오늘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철수가 아까 산에서 그런 이상한 것도 봤고 그게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짱구라는 친구도 같이 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철수는 너무 가보고 싶어 하니까 짱구한테 니는 가지 마라고 했습니다. 짱구야, 니는 일단은 여기 그냥 입구에 요 한 명하고 겁 많은 애 이 친구하고 같이 서 있고 우리 나머지 다 같이 들어갔다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철수가 갑자기 다 같이 들어가면 재미없다. 똘비야, 니랑 내랑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왜 하필 내냐. 내 혼자 들어가라면 혼자 들어갈게. 근데 너랑 나랑 둘이서는 나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수라는 친구가 계속 저한테 아니야 너랑 나랑 딱 둘이서만 들어가고 한 바퀴만 돌고 나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찝찝한데 일단은 친구들도 그냥 철수 부탁 들어주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마지못해 아이고 내가 졌다 하고 그냥 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2층짜리 그 단독주택이었는데 굉장히 컸거든요. 엄청 큰 주택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 대문도 다 부서져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갔죠. 이제 거실 쪽으로 딱 들어가니까 뭐 따로 그때처럼 뭐가 느껴진다거나 그런 거는 좀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철수가 되게 애가 얼굴이 상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지금 여기 흉가 안에 있는 것 자체를 애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네. 그 애를 보니까 제가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막 너무 신나가지고 야 똘비야 이거 봐봐 이러면서 이것저것 막 만져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정색을 했습니다. 손을 쪼그려 앉아서 무슨 이불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뒤집어 보고 있는데 제가 손목을 발로 찼었거든요. 손목을 이제 발로 차면서 정신 차려라.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하니까 지가 약간 조금 울상이 돼가지고 그럼 알겠다 이러더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철수가 막 정신없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니고 있고 저는 솔직히 짜증이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구경도 안 하고 그냥 거실 한가운데 팔짱 끼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철수가 뭐 이렇게 몇 번 구경하다가 지치면은 나한테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화장실도 갔다가 막 했다가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야야 철수야 2층은 가지 말고 그냥 1층만 보고 가자 하니까 애가 알겠다 그러면 1층 저 끝까지만 한 번만 갔다 와볼게 이러고 또 저 복도 끝으로 막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멀어져가는 철수 뒷모습만 보고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 니 어딘데 철수야 막 이름을 부르는데 애가 대답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뭐 또 일이 나겠구나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집이 참 희한한 게 거실이 약간 복도처럼 되어 있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복도처럼 좀 길게 이렇게 빠져져 있어요. 그 복도를 제가 막 걸어가는데 네.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처음 듣는 언어가 웅웅웅웅웅 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있네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하나 꺼내서 담배를 딱 태우면서 좀 세게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하면서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내한테 한 번만 해코지라도 하면은 너 한 번 더 죽는다 약간 이러면서 센 척 아닌 센 척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혼잣말로 막 욕짓거리를 하면서 그 복도를 쭉 따라 걷는데 복도 끝에 보니까 제가 너무 어두워서 그게 안 보였더라고요. 복도 끝에 철수가 쪼그려 앉아서 막 뭐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철수야 너 그 앉아서 뭐해? 이러니까 계속 혼자서 이런 소리를 막 내더라고요. 진짜 너무 좀 짜증이 나가지고 이게 무섭다기보단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뒤통수를 있는 힘껏 팍 때렸습니다. 때리고 순간 딱 뒤를 돌아보는데 철수 얼굴이 아니고 처음 보는 그 아저씨 얼굴이 순간 딱 보이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냥 뒤로 확 넘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신을 딱 차리니까 철수 얼굴이더라고요. 제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철수를 갖다가 뺨을 몇 대를 때리고 정신 차려라고 하니까 지가 정신을 차렸다 하더라고요. 일단 안 되겠더니 나가자 이라고 제가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 중간에서 나가고 제가 철수한테 야 니 휴대폰 꺼내갖고 돌아가신 너네 아버지 사진 있으면 사진 좀 보여달라니까 영정사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영정사진이든 뭐든 좋으니까 보여달라고 하니까 영정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아까 제가 그 철수 얼굴에 겹쳐서 보였던 그 아저씨 얼굴이 그 철수 아버지 얼굴이더라고요. 와, 예. 제가 이거 지금 뭐지? 이거 지금 뭔가 좀 이상한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돌아가자 해서 친구들한테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좀 짜증도 냈죠. 아무리 그래도 뭐 친구 부탁 들어준다고 해도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와가지고 나 이제 모른다. 이 분명히 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나 진짜 모른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동안 이제 친구들은 철수한테 조금 뭐 싫은 소리도 하고 뭐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감정 섞인 말들을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숙소에 도착을 했죠. 숙소에 도착을 하고 거기가 거실 하나에 방 하나가 있는 숙소인데 거실이 굉장히 큰 숙소였거든요. 친구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너네 나머지 4명이 거실에서 자고 철수랑 나랑은 방에서 자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철수가 자다가 방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너네 무조건 잡고 나를 깨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고 한 명이 내가 아예 방문 앞을 틀어막고 잘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철수랑 방 안에 누워가지고 아까 왜 그랬냐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냥 막 그 구경을 하고 싶었고 그 이후부터는 솔직히 똘비야 잘 기억이 안 난다 너무 미안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친구한테 더 이상 뭐 해줄 말도 없고 해서 그래 알겠다 그냥 이제 앞으로는 이런 데 가지도 말고 네 뭔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을 해줘 이러고 이제 저희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걔가 느낌이 너무 세가지고 눈을 살짝 떴는데 그 한 명이 그 방문 앞을 틀어 막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철수가 밖을 못 나가니까 방문 앞에 가만히 문만 보고 서 있는 겁니다, 얘가.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온몸에 소름도 돋고, 미치겠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실눈을 뜨고 딱 보고 있었는데, 얘가 한 손은 문 손잡이를 딱 잡고 있고, 근데 문 손잡이를 열려고 해도 이게 밀어야 열리는 문인데, 한 명이 틀어막고 있으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가만히 공고리에 손만 올리고 벽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일단은 얘를 갖다가 강제로 일단 뭐 눕히든가 잡든가 잡고 애들을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순식간에 철수한테 제가 몸을 던졌습니다. 철수를 부여잡았죠. 야 임마 정신 차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고 친구들이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왜 무슨 일인데 했는데 철수가 이제 눈이 다 풀린 채로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저희들끼리는 이제 밤을 다 샜죠. 그냥 철수는 순식간에 또 잠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철수를 지키고 있었죠. 서로 자지 말고 잠 오면 한 명씩 교대로 자자. 철수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날밤을 샜습니다. 샜는데 아침이 되니까 거기 숙소 주인분께서 저희를 깨우러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무도 안 자고 있으니까 주인분께서 어이구 총각들 뭐 일찍 일어났네 뭐 나갈 준비 다 했는가 보네 막 이러는 겁니다. 저희가 예 어르신 이제 나가려고요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주인이 아니 근데 그 아가씨들 어디 갔노 이라는 겁니다. 예? 아가씨들이요? 무슨 아가씨요래? 아니 새벽 내내 그 아가씨 둘이서 째잘째잘 내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 내 요 앞에 지나가다가 무슨 여자애들 말이 그래 많냐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저희 남자들끼리 왔습니다 하니까 뭔 소리 하노. 마당에 내 들어가 보니까 여자애들 둘이 서갖고 지들끼리 막 속닥거리면서 막 하루 종일 이야기하더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자애들이 없는데 무슨 소리지? 아까 그 계곡에서 걔네들이 봤던 그건가 싶어가지고 혹시 여자애들이 아니라 어린 애기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더라고요. 예. 전혀 아니고 그냥 뭐 누구 또래같이 보이는 여자애들이던데 이러면서 여자애들이 마당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그러길래 나는 또 젊은 아들이 말 참 많이 하네 이러면서 그냥 자기는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새벽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벙쪘죠. 남자들끼리 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집으로 다 해산을 했습니다. 집으로 다 해산을 했고 그러고 이제 뭐 한 며칠이 지났죠. 며칠이 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 사단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그 짱구라는 친구는 집이 저기 여수입니다. 여수. 이제 여수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그 당일날 자기가 방학이고 하니까 바로 여수로 그 친구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가는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추돌사고가 나가지고 그 짱구라는 친구는 머리가 조금 많이 깨졌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20바늘 이상 머리를 깨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큰 사고를 입었었고 문제가 이제 우리 철수라는 친구인데 철수라는 친구는 저희 대학교 근처가 자기 본가입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뭐 많이 아프죠. 어머니가 요양병원인가 항암센터인가 하여튼 뭐 그런 쪽에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또 그 철수 어머니 장례식까지 저희가 갔다 왔는데 이 철수라는 친구가 몰골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장례식장에 온 그 짱구라는 친구는 머리 다 깨매가지고 머리 붕대까지 감고 장례식장에 왔었으니까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거 분명히 뭔 일이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용안 무당이나 뭐 이런 거를 막 제가 무속인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대학교 근처에 어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짱구라는 친구는 다시 여수로 돌려보내고 그 철수라는 친구 손을 잡고 그 무속인 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예. 첫 번째 무속인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헛방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약간 사기꾼 냄새도 조금 나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집은 그냥 복제만 드리고 가고, 두 번째 집을 갔는데 이분은 우리가 딱 들어오자마자 여자의 둘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물 갔다 왔네 이러면서. 너네 물 갔다 왔네. 이 거기서 여자의 둘이가 니한테 지금 달라붙었네. 이 말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진짜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앉아가고 이야기를 먼저 했죠. 안 그래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다. 내가 막 말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말려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무속인 분이 하시는 말이 니는 할 만큼 했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니는 할 만큼 했고 니가 뭐 우리 같은 뭐 이런 게 아닌데 니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냐. 근데 니 참 잘했다. 니 아니었으면 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할 것도 없고 무조건 뭐 굿하고 다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테마곡 같은 그런 거냐 하니까 맞다 하더라고요. 언제 하면 되냐, 빨리 해야 된다. 얘 조만간에 내가 봐도 지금 사단이 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더 심하지 않겠냐 하니까 더 심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 얼굴을 친구가 봤는데 심지어 내까지 봤다. 이거는 뭐냐 하니까 지독하게 나쁜 귀신이 씌인 거라 하더라고요. 철수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니까 그 순간 그 아버지 얼굴로 보이게끔 해가지고 사람을 좀 갖고 노는 약간 그런 애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기의 모습은 뭐냐 하니까 방심하게 하려고 애기의 모습으로 순간 보여준 것 같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는 애기 모습이 아니고 그냥 딱 처녀 2명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냐 하고 굿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저한테는 절대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굿하는 장소에 니는 절대 오지 말고 이에만 오면 된다. 그리고 그 한 명 더 있지 않냐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하니까 그 친구는 그냥 머리 다친 그걸로 이제 그냥 끝난 거라고. 걔는 이제 뭐 앞으로 아무 그런 건 없는데 이 친구는 무조건 굿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겠다 해가지고 뭐 비용은 어떻게 드냐 하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예. 예, 저는 굿하고 이런 게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드는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이 500만 원을 처음에 딱 부르더라고요. 대학생이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또 이 친구가 너무 절박했는지 하겠다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할 테니까 꼭 해달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 굿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일단은 그 굿하는 장소에 절대 제가 나타나면 안 된다 하니까 네. 저는 일단 안 나타났죠. 안 나타나고 이 친구랑 계속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굿하는 날이 다가왔고 제가 친구한테 뭐 격려의 문자를 막 남기기 시작했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냥 거기 있는 선생님들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아무 일 없을 거다 하니까 친구가 막 고맙다면서 다 하고 나면은 연락을 주겠다면서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날 그 친구랑 연락이 돼가지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굿 잘 됐냐 하니까 잘 됐다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답니다. 자기는 처음에 넓은 마당에 가가지고 어디 산에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어디 뭐 처음 가보는 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 산 공터 같은 데 가서 거기서 굿을 시작했다 하는데 자기는 딱 기억나는 장면이 그 무당 선생님께서 칼 같은 거 들고 막 춤추는 딱 그 장면까지만 기억이 난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자기는 기억이 다 끊겼다 하더라고요. 근데 무속인이랑 그 옆에 있는 무속인들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 말로는 그 여자애들이 뭐 빙의가 돼가지고 막 괴성도 지르고 난동도 부리고 온갖 그런 추접한 짓을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무튼 그 무속인께서 잘 해결을 해줘가지고 그 친구는 테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뭐 잘 해결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다. 네. 그래도.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흉가나 이런 데 갔다 오면 그냥 무서웠다, 그랬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간혹 맞아요. 재수가 없으면 이런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좀 선천적으로 기도 약한데도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 49세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솔직히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건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안 좋은 일들이 겸사겸사 겪었던 것 같아 제가 뭐. 역시 공주 아빠님 이야기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맛있고 또 원초적인 그런 공포 내용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또 좋았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또 이렇게 고생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 했습니다. 이분하게 잘
익혀져 있었고 무서운 이야기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뭐 흉가나 이런 곳에 가시는 분들도 지금도 계시겠죠?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장소 때문에 빙의 현상이라든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빙의 되려면 그냥 술 먹다가도 갑자기 빙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그치만 더 뭔가 다듬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에 찾아갔을 때는 더 심하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선생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시들무에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선생님. 네, 바선생입니다. 아이고, 바선생은 아니고 선생이죠. 그죠? 예, 선생님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주제가 네. 될까요? 오늘 주제는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네. 아,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누군가는 자꾸 층간소음이 난다고 뭐라 해요. 이러고 누구는 층간소음 나는 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아랫집에서 윗집에서만 난다고 가정할 수는 없는데. 네, 저도 이 얘기가 그죠? 반응이 되게 많이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층간소음은 그래요. 네. 항상.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아마 들어보시면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랑 술자리를 한번 가졌는데요. 제가 좀 최근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좀 있었어요. 제가 층간소음 유발자로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어이구, 예? 이 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하소연을 좀 했죠, 이 친구한테. 근데 되게 막 엄청나게 공감을 하면서 듣더라고요. 아니, 층간소음이라는 게 뭐 되게 이유가 다양할 수가 있고 뭐 그러면서 되게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주니까는 약간 뭐 좀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똘비님 채널에 나갔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실 자기도 귀족이었다고 이렇게 먼저 털어놓더라고요. 어이구야, 예? 그러면서 사실은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건데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친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선 그 사연 이후에 저는 다른 밴드 동아리를 들어갔었는데 그 동아리 회장직까지 맡게 됐어요. 나중에 4학년에 올라가서는. 동아리 회장을 하면은 또 다른 동아리들이랑 연합하는 그런 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이 친구도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다른 동아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되게 활발하고 술도 되게 좋아하고 고향이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가깝게 지낸 그런 친구였어요. 저도 그 친구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 생활을 하다가 이 친구가 저보다 먼저 취업을 하게 됐었고 술 먹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집에서 잔소리도 되게 많이 듣고 그래서 자기는 꼭 취업을 하면은 무조건 반드시 꼭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회사랑 집이랑 뭐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야근할 일도 많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약간의 좀 뻥카를 쳐가지고는 지원을 받아서 자취를 하게 된 거예요. 대학 시절에도 뭐 자취는 해봤지만 그런 원룸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같은 그런 제대로 된 집에서 자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집이 금수저는 아닌데 은수저까지는 되는 그 정도의 재력이 좀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 친구가. 어쨌든 그렇게 친구가 좀 재력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몇 번 집들이 할 때랑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자취방 치고는 되게 좀 의리의리해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좀 잘 살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대로 된 집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회사 생활을 한 1년 좀 넘게 해가지고는 능력도 조금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직급도 주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서 드라마나 한 편 보려고 맥주를 한 캔 꺼내가지고 소파 앉아가지고 열심히 드라마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근데 이게 초인종을 한 번 누르면 볼 일이 있어서 왔구나 싶지만 막 연속으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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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누가 봐도 약간 화가 난 것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나가보니까는 약간 한 60대 후반에서 한 70대 정도로 보이는 어떤 노부부가 네.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로 이렇게 서 있더래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배를 그렇게 세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말을 건네니까는 아니, 젊은이, 내가 아랫집에 사는데 말이야. 다 같이 사는 집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떻게 하나? 아유, 이렇게 개념이 없어서야. 하여간 요즘 것들은 말이야 하면서 대뜸 뭐 화를 내시더래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기분은 나쁜데 어르신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었고요. 이 집에는 저 혼자 삽니다. 뛰어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좋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나? 자네가 춤을 췄는지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자네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가?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화를 계속 내시더래요. 어쨌든 기분은 나쁜데 일단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예,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도 이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더 조심은 하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만 화 푸시고 내려가 보세요 하면서 몇 번을 타일러 가지고는 겨우겨우 간신히 내려보냈대요. 예. 그렇게 며칠이 좀 지났나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누가 뒤에서 걸어오길래 무심코 뒤를 돌아봤더니 그 노부가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뒤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전에 이런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어쨌든 안면식은 있는 사이니까 또 괜히 얼굴 붉히기는 싫어가지고는 그냥 가볍게 목례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집을 10층이라고 하면은 그 어르신들 집이 9층이 되겠죠. 이제 엘베를 타가지고 딱 9층을 누르면서 내가 저번에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나? 자네 말이야 어른이 말하면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지. 그리고 또 화를 내시더래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대뜸 그렇게 화를 내시더래요.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가르치는 듯한 그런 말투로 아니 어르신 층간소음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이유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심하면 아랫집에서 벽을 타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대각선에 있는 집에서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대요. 그랬더니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어른이 말하는데 말 됐고 자네 이번이 마지막 경골세 하고는 자기 층에서 딱 내려가지고 그냥 휙 가버리시더래요. 그냥 아예 지금 이 친구의 말을 들을 생각이 지금 없으신 거예요.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요. 아니 지금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 자기들 아닌가. 그 이후로 아파트 앞에서 마주치면은 괜히 옆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에휴 하면서 괜히 혀를 차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또 멀리서 마주치면은 뻔히 이렇게 째려보고 있기도 하고 되게 크고 작은 기분 나쁜 일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게 제대로 터진 날이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한 10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예. 오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골아 떨어져서 쿨쿨 자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이렇게 쾅쾅쾅 하고 막 두드리시더래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가 넘었더래요.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어르신들이 이번에는 반말을 하시면서 말을 하시더래요. 야!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어른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조용히 좀 하라고. 이러면서 이번에는 반말로 화를 내시더래요. 이 친구가 참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약간은 조금 선을 넘는 그런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아니 이 노인네들이 지금 노망이 났나.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내가 지금 자다 일어난 거 안 보여? 이 시간에 시끄럽게 하는 건 걔는 믿는 행동이냐? 이러면서 똑같이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를 눈알이 터지게끔 째려보면서 이러면서 한참을 화를 내시다가는 확 돌아가지고 내려가시더래요. 아 진짜 이 새벽 4시에 한밤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잠도 안 오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가지고는 출근을 했대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그냥 오늘 회사 끝나고 나면 술이나 거하게 먹고 잠이나 퍼질러 자야겠다 했는데 때마침 그날따라 술 좋아하시는 과장님이 회식을 하자고 그런 말씀을 꺼내셔가지고는 진짜 잘 됐다. 다 같이 술이나 먹고 기분이나 좀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원체 술을 좋아하던 친구니까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선배들이랑 후임들한테도 좀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술 자리를 가졌었대요. 근데 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난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난 진짜 뛰어다니지도 않았고 무슨 내가 야근을 하고 온 날에도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게 절대 내가 아닌데 오해받는 이 상황이 나는 너무 싫다. 차라리 내가 진짜 층간소음이 뭔지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가지고 술 좀 더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붙잡아가지고는 다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집에서 2차 3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리를 불러가지고는 다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집에 다 와갈 때쯤에 후임 한 명이 말을 딱 하더래요. 아니 똘주임님 여기 사세요? 하니까는 맞다고 여기 산다고.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하니까는 아니 여기가 집도 비싸고 잘 살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배들도 맞다고 원래 똘비가 우리 회사에서도 은수소로 유명하다고. 원래 더 좋은 데 살 수 있는 건데 집단에는 겸손하게 여기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술을 먹고 집에서 이렇게 회식의 연장선이 좋게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로는 아랫집에서 찾아오는 일이 없었대요. 이게 진짜 층간소음이 뭔지를 한번 보여주니까 이제 조금 말을 알아듣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진짜 평화가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했대요.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났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해요, 이 친구는. 필요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생필품이 좀 떨어져서 택배로 물건을 좀 시켰는데 어느 날 하루는 집에 가보니까 집 앞에 택배가 없더래요. 근데 이게 한 번 없어지면 좀 누락이 됐나 싶을 수도 있고 약간 배송 과정에 좀 실수가 있었나 싶을 수도 있는데 물건 없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택배가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막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머니께서 반찬 같은 것도 해줘가지고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치나 이런 것들까지 없어지니까 예.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랑 전화를 한번 하다가 사실 뭐 이런 일들이 있다 하고 엄마한테 또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도 아니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고 뭐 시대가 어제는 도둑들이 있다고 안 그래도 요즘 엄마 집에도 이렇게 물건이 없어지고 택배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그 똘비가 촉이 딱 왔대요. 이게 뭔가 근거는 없지만 지금 우리 집에 택배를 훔쳐가는 범인이랑 엄마 집에 택배를 훔쳐가는 범인이 왠지 동일 범인일 것 같다 라는 뭔가 그런 느낌이 딱 왔대요. 그래서 집 앞에 CCTV도 달고 또 택배를 일부러 몇 개를 시켜가지고 미끼를 던져본 거예요.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하니까 결국에는 범인 얼굴이 찍혔대요. 범인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딱 보니까 바로 알겠더래요. 자기 회사 후임이더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얘가 왜 이런 짓을 했나.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절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먼저 얘랑 좀 대화를 해볼까? 그래도 같은 회사밥 먹었던 사람인데 대화를 좀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회사 점심시간에 후임한테 저기 옥상 가가지고 남자의 한숨을 좀 쉬자고 이렇게 옥상으로 불러냈대요.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찍은 영상을 보여주니까 진짜 죄송하다고 바로 이실직고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직속 후임이다 보니까 일을 가르치면서 실수하거나 일을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조금 혼내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속이 좁아가지고 그 일하면서 혼났던 걸 속에 좀 담아두고 있었다고. 자기가 속이 좁아서 그랬다고. 그래서 한번 그냥 속상한 날도 많았고 했어가지고 한번 골탕 먹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다. 절대 다른 의도는 없었다. 절대로 자기는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 다른 의도는 없었다. 가져갔던 물건들도 안 쓰고 그대로 다 모아놓고 있다고. 바로 돌려드리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극구 이렇게 사죄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너 우리 집 엄마 택배도 네가 훔친 거냐고. 우리 엄마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냐고. 추궁하니까는 그건 진짜 자기 아니라고. 자기는 똘 주임님만 좀 골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내가 똘비 주임님 부모님 집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자기는 절대 아니다. 거기까지 언제 그걸 훔쳐가지고 오냐. 그런 식으로 극구 부인을 또 하더래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훔쳐오는 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얘 또 이 친구가 되게 인정은 있는 친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너 몇 번 혼낸 적은 있었어도 네가 업무적으로 실수로 해서 그랬던 거지 내가 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래 네가 그래도 혼이 나면서 네가 좀 서운했을 수도 있겠지. 그랬다면 나도 미안하고 대신에 너도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라. 같은 회사밥 먹었던 사이니까 한 번은 넘어가는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래도 너도 한 소리 들었다고 마음에 담아둘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혼내면서 한번 알려준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리고 나서는 진짜로 그 노무부가 찾아오는 일도 없고 택배가 없어지는 일도 없고 진짜 찐 평화가 찾아온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또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됐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또 술 좋아하는 과장님이 또 한 번은 회식을 하자고도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번에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술 먹고 풀려고 회식을 참여했지만 모든 사건이 풀렸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엔 또 기분 좋아가지고 회식에 또 참석을 한 거예요. 또 회식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현관 비밀번호를 이렇게 몇 번 틀리고 있었대요. 약간 몸이 비틀비틀거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비밀번호가 안 눌리냐 하면서 다시 누르려고 몸을 가다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자기 어깨를 딱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는 그 후임이더래요.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친구한테 이실직고를 다 듣기도 했었고 스스로 인정도 했었고. 그래서 너 또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말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랬더니 이 후임이 딱 반말을 까더니 이 먼발놈아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기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네가 감히 나한테 부모님 같은 분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너랑 누구 이렇게 회사 사람들 이름을 딱딱딱 부르면서 그때 입던 새끼들 내가 다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이러더니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으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한테 달라드는데 취해서 또 몸은 비틀거리는데 몇 군데 베이고 고 하긴 했지만 어이구야. 그래도 되게 위험한 부위를 다치진 않았었대요, 다행히. 그래서 비틀거리는 몸 상태로 겨우겨우 온몸으로 그 후임 팔을 부여잡고 막 막아내면서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기 미친놈이 있다고. 당연히 아파트 현관이 이쁘니까 소리를 지르면 경비원도 올 거고 마을 주민도 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마을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생명의 지장은 없이 사건은 해결이 됐대요. 이게 좀 급하게 마무리는 조금 됐는데 나중에 좀 조사를 하면서 예. 추궁을 하니까는 알게 된 사실이 이 친구가 그 후임을 많이 아꼈었대요,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셨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부터 자랐다고. 그런 가정사가 좀 안타까워가지고 많이 챙기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가르치면서 혼내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혼내고 나면 꼭 따로 불러서 커피라도 하나 사주고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고 또 뭐 카톡으로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좋은 말이라도 하나 건네주고 예. 그런 식으로 달래주기도 하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걸 또 마음에 꼭 담아두고 있었던 거고. 근데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그 후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똘비 아래층 노부부였던 거예요. 처음에 집술로 2차, 3차를 갔을 때 또 술을 먹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회사 사람들이랑 층간소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노부부에 관한 얘기를 완전히 돌이돌림을 했대요. 그 술자리에서. 그리고 그 후임이 그걸 녹음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그걸 들려주면서 내가 그때 이거 들으면서 내 심정이 어땠을지 아냐고. 나한테는 부모님 같은 분을 눈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냐고. 원래 내가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전부 다 너로 시작해가지고는 천천히 피 말려 죽이려고 했는데 다 네가 자초한 거라고. 너 먼저 보내버리고 언제가 됐든 간에 거기에 동조한 놈들 다 순서대로 똑같이 보내버릴 거라고 그러더래요. 당연히 고소는 했고 그 친구가 처벌은 받았는데 저도 이제 이걸 엄청 늦게 들었어요.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집행유예 3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집행유예로. 들으시는 분들이 칼집을 했는데 집행유예라고 하니까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범행을 저지르러 오기 전에 네. 술을 한 잔 걸쳤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술을 한 잔 먹었고 또 들고 온 칼이 식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접었다 폈다는 그 면도칼이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왔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다치게 할 뿐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그냥 난 처음부터 혼내줄 생각이었던 거다. 그리고 위험한 곳은 안 해치지 않았냐. 예. 뭐 사람의 뭐 급소라든지 그런 위험한 부분은 내가 안 다치게 하지 않았냐고.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집행유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마음을 다잡고 회사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모르는 번호로 또 연락이 한번 왔었대요. 그래서 딱 받아봤는데 자기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딱 알겠더래요. 목소리 들으니까 바로 알겠더래요. 기다리고 있으라고. 예. 시간 충분히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너네 찾아갈 거라고. 예. 내가 너네 부모님 집 주소랑 내가 다 어디까지 깔았는지 너네 모르지 않냐고. 내가 반드시 찾아갈 거라고. 그래서 마음을 원래는 다 잡고 회사를 좀 다녀보려고 했는데 못 다니겠더래요. 이게 퇴근하려고 해도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차로 받아버리진 않을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 아랫집 노부부가 또 그 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보복한다고 찾아오진 않을지.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려고 하면은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덮치진 않을지 온갖 상상이 많이 들어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집도 다 빼버리고 회사도 그만두고 엄마 집도 다 얘기해가지고는 엄마 집도 팔고 다 같이 이사도 가고 휴대폰 번호 바꾸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오래됐던 친구다 보니까는 이 친구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사실 저도 되게 뭐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맨날 PC방에 있고 맨날 술 먹고 또 술 먹으면은 맨날 우리 집 와가지고 자고 싶다 그러고 예.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고 되게 뭐라고 했었는데 이걸 듣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사 그만둔 거냐 물어보니까는 아 그렇다고. 아니 진작 좀 말이라도 하지. 그럼 내가 그때 너 욕 엄청 했었는데 내가 욕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많이 느꼈대요. 세상이 진짜 좁다는 걸 많이 느꼈고 자기는 자기랑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이든 그 누가 됐든 간에 다른 사람한테 남의 형 안 본다고. 그냥 지금 이 얘기도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너한테 그냥 전달을 해주는 거지 나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한테 욕하고 그런 거 못하겠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네. 아무한테도 나쁜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되게 나름대로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왠지 시즌 후에 좀 이런 얘기 많을 것 같더라고요, 괜히.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네. 일이 있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그리 무서운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좀 층간소음 유발자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해서 예. 나름대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실제로 이제 내서 피해를 받는 피해자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람이 없는데 왜 뛰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예민한 분들도 있단 말인 거죠. 예, 맞아요. 저도 옛날에 네. 그 층간소음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네.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불쾌한 경험이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네. 이게 또 역으로 오해받는 상황도 힘들어. 이것도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 아무도. 근데 그 제가 시간에 지금 그런 뛰었대. 상황이거든요. 출근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홈캠 보여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예. 다음에 한번 이제- 써먹어 봐야겠네. 예, 예전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었지만 저는 당신이 말한 시간에 홈캠을 보여드릴 수 있다. 집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걸. 근데 안 오시더라고. 아쉬웠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다음에 한번 써먹어 봐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오해를 받기도 쉽고 네. 성질 내기도 쉽고 굉장히 층간소음이라는 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도 이걸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네. 누구 하나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리기가 맞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서로 조심하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아유, 오늘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다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다다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이고요. 자, 그러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다다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나 떨려. 이게 처음에 이게 살짝 주눅 든 느낌. 이 느낌이 있어요. 네. 그냥, 이 사람한테 그냥 다 얘기하자. 편하게 얘기하고, 뭐, 좋으면 좋은 거고 말면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다님께서 시들무에 와주신 거는 글쎄요, 이게 좋은 일로 저희 방송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섬뜩하거나, 아니면 기묘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청자분들께 이런 이야기다라고 한번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 있습니다. 다다예요. 제가 10대 때 있었던 일이었고, 저희가 항상 추석이든 설이든 며칠 전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옵니다. 저희가 갔다가 오면 집이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온 방 안에 불을 다 켜고 다니는데 그날 밤에는 왠지 이상하게 제 방에, 그러니까 방 3, 거기에만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냉기가 방에 흐르는데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일러도 올리고 방에 불도 다 켜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온 가족이 모두 다 잠이 든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데 저는 참고로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떴는데 제가 길 한복판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위 눌린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막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정말로 차도 위에 제가 무슨 판자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누워있는? 근데 몸이 그냥 가위에 눌렸다고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 방에서 잤던 거를 기억하니까 여긴 밖이 아니고 여기 내 방인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모두 다 그냥 눈, 코, 입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면서 돌아다녀요. 아마도 제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안 움직여서 너무 두렵고 무섭고 막 그런 상태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 아가씨가 왜 여기 길가에 이렇게 누워있어? 이러면서 제 다리를 들어서 저쪽으로 이렇게 던지듯이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에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때 추웠는데 창문이랑 방문을 다 열면서 너무 시끄러워요. 나가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덜덜덜 떨면서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너무 피곤했으니까 침대에 다시 누웠던 거죠. 그랬더니 문과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날 그러고 나서는 제 방에 온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영가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 제 방에서만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느껴졌을까? 그날 제 방에 있었던 그 온기는 무엇이지? 아직도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방 3에서 자고 막내 동생이 방 1에서 잤거든요. 근데 그날 똑같은 귀신을 같이 동시에 봤어요. 얼굴이 화상으로 막 상처가 덕지덕지 있는데 눈만 하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남자 귀신인데 제 침대 밑에서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저한테 다가와서 계속 이렇게 치근덕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징그럽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절로 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영가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제 살에 닿는데 그 살에 닿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싫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움직이게 됐는데 얼굴을 찼어요, 제가. 그 귀신을.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10분 후에 제 동생 방에서 악!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모두 다 달려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런 귀신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 귀신이 나왔다. 라고 했는데 동생이 나도 똑같은 얼굴의 그 귀신을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저희 방마다 비방을 좀 해달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또 같이 봤으니까. 그죠? 네. 네. 한 가지 더 집과 관련돼서는 물건. 물건. 이 집에 1층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네, 아직도 1층에서 살고 있고 이 구조와 비슷하고 안방만 없어요. 이런 구조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왜냐면 다른 곳에서 살다가 제가 교대 근무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방치가 될까봐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오긴 어려워서 그냥 아이들도 그때는 어렸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침대를 원하니까 제가 침대를 사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시는 지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인분들이 침대를 거의 사용을 하시지 않았대요. 본인의 집에서. 그래서 손님방에 들여다 놓은 거였고 사용을 거의 하진 않았다. 근데 너희들 갖다 쓸래? 라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는 또 제가 막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는 것들을 걱정하시니까 그럼 그거 가져오자 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침대에서 자면서부터 일이 계속 생깁니다. 처음에는 둘째인 아들이 잤는데 아들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라고 하면서 제 옆에 와서 자요. 그래서 뭐가 무섭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딸이 자고 나서는 정말로 큰일이 몇 번 날 뻔했어요. 새벽인데 아이가 밖으로 막 울면서 뛰쳐나가요. 왜? 그랬더니 친구가 왔는데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뛰쳐나가는 건데 저희가 골목이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왕복으로 2차선 정도의 골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뛰쳐나갔다가는 차에 치이기 일쑤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 뛰쳐나가 버리니까 차에 몇 번 치일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위험하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너는 이 방에서 자지 마라. 근데 너희들 왜 이러지? 그랬더니 누가 자꾸 자기를 부른대요. 그래서 저 침대가 뭐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손님 방에 있던 것만 가지고 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도 한번 잔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교대 근무를 하고 밤을 새서 들어오기도 하고 새벽에 나가던 터라 자고 있는데 계속 누가 벨을 눌러요.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인터폰을 들지도 않고 방에서 누워서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밖에서 택배 왔어요. 빨리 받으셔야 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새벽 배송도 있지만 그때는 새벽 배송 자체가 아예 없었던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직접 받으셔야 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서 나갔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새벽 냄새라 그러죠. 아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인데 택배가 올 리가 없는데? 라고 해서 문을 열어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누가 자꾸 배를 눌렀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인터폰을 들고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와 얘기를 했지만 그 누군가가 자꾸 밖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또 다른 날도 몇 번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새벽에 깨우던지 한밤에 저를 밖으로 부르던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차에 치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가지고 저희 대문을 향해서 차가 양쪽에 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반사경 같이 생긴 그런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 집 앞에 달아나고, 저희가 그러고 나서는 이 침대가 나만 느꼈던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다 느꼈고, 만약에 뭐 수거를 요청하면 되겠지만 이건 누군가가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부셨어요. 다 부셔서 그거를 다 밖에다가 내놨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또 썼다가는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부셔가지고 밖에다가 내놨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답니다. 화끈하시네. 웬만해서는 좀 그냥 바깥에 옮겨주세요, 버려주세요 할 텐데.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저 혼자서 다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에이, 설마 막 맨손으로 부셨겠습니까? 근데 네. 혹시 이거 실례가 네. 안 된다면 이 네.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자세하게 말씀 못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큰 지역,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이런 것까지는 말씀이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서울이고요. 서울이구나. 예. 네, 서울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쭉 풀어주셨고, 또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옴니버스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저희한테 굉장히 좀 희생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저희를 꼭 데리고 놀러를 항상 가세요. 그래서 제가 한 9살, 10살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고 물놀이를 가게 되었어요. 한탄강에 이제 저희가 예전엔 텐트를 칠 수가 있어서 텐트를 치고 그랬는데, 그때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는 소식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저희는 뭐 수박도 담궈놓고 텐트도 쳐놓고 거기서 뭐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탄강에 보면 지금은 조금 구조가 바뀌긴 했는데요. 예전에는 물이 그렇게 깊진 않았지만 어쨌든 중간에 약간 섬처럼 되어 있어서 그 중간에서 또 노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었어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춤도 추시고 노시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저희가 물에서 엄청 신나게 놀고 다 골아 떨어진 거죠. 근데 갑자기 밤에 부모님이 저희를 막 엄청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 텐트 쳐 있는데 물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근데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 담가놓은 거 저희 쪽 다 밀려오고 다 떠내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그냥 자고 있는 채로 다 차에다가 싣고, 텐트에 오면 다 뼈대만 접어서 그냥 젖은 채로 다 트렁크에다 싣고 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난 거잖아요.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불어난 상황이었는데, 거기 중간에 섬에서 오시는 분들이 비도 오고 술도 드시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물이 불어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막 불렀어요. 나오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저희 동네 사람들이세요. 옆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모임차 거기 오셨는데 거기서 만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은. 저희는 가족들이 왔고 거기는 모임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나오시라고,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물이 불고 있다고 저희 아빠가 엄청 소리를 지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도 못 들으시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어찌됐든 저희는 물건들이 막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출발을 했어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너무 억수같이 쏟아져서 와이퍼를 아무리 움직여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아빠가 스텔라였어요. 자동차가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에 저를 보내고 그리고 다시 차에 탑승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해도 절대 안 걸리고 저희가 정말 꼼짝없이 정말 길에서 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막 공업사도 전화하고 막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오지 못하겠다라고 했고 가까이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또 교회를 믿으시는 분들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서도 아무한테나 문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얘기는 하시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저희 아빠가 예전에 해외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방해 등급을 받으시고 계신 상황이시거든요. 아, 예전에 전쟁 나가셨다가. 네네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래가지고 네, 참전용사. 네, 그래서 머리가 조금 앞에가 좀 없으신 편이에요. 예. 근데 길에서 자동차들을 막 잡았는데 아무도 안 세워주시고 저희 아빠를 오히려 피해서 도망가시는 거예요, 차가. 네.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을 넘게 저희 아빠가 계속 팔을 흔들면서 세워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부대 차량 하나가 지나가다가 다시 후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군부대 차량이 저희 아빠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시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여기에서 차를 안 세워준 이유는 여기서 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헐, 네, 그 도로에서. 오. 그래서 그 군인이신 그분도 절대 안 세워주시려고 지나갔는데 저희 아빠를 보고 자기 아버님이 생각이 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래서 저희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랬더니 점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저희 아빠가 그때부터는 지금부터는 화장실 가고 싶어도 싸 그러면서 정말로 거기서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 차고에다가 차량을 넣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모두 다 그냥 굴러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차량 상태를 보니 네 바퀴가 모두 다 펑크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휠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였어요. 네 바퀴가. 네. 그 상태로 집에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달려왔는데 네 바퀴가 모두 다 펑크가 나 있었고요. 거기서 노시던 분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다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연이 정말 무섭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놀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사고가 그렇게 쉽게 나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쉽게 나진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그 군인분들도 그랬고 거기서 지나가다가 사람을 봐도 절대 안 세워준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귀신이 많이 나왔으면 그런 그래서- 이야기도 하셨을 거고. 네, 그래서 그 군인분이 여기서 그 여자분이 많이 세우거나 네. 흰 옷을 입은 분이 많이 세우는데 이렇게 섰다가는 정말로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생각나서 정말로 세워주셨다고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모두 다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엄마도 막 내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군요. 야, 아니 웬만하면 세워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면 직접 못 도와주더라도 뭐 신고라도 해주던지 좀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야. 막 차가 너무 피해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를 막 차선을 넘어서도 막 피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러면서 조금 세워주시지 막 이랬었는데 와 진짜 그날은 제가 화장실 간다고 했었던 게 얼마나 원망을 들었는지. 그렇죠. 근데 한탄강 그쪽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뭔가 좀 센 지역인 것 같긴 하네요. 그쪽도.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옆 동네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안타깝죠. 저희가 예. 거의 상류 쪽에 있었는데 다 하루에서 발견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래 떠내려가셔서. 네. 아이고, 참. 우리 시들모에서도 이제 물놀이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다다님이 오늘 집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그리고 한탄강으로 놀러 갔을 때 겪었던 또 이야기 이렇게 하나 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나 잘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다님.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오늘은 전혀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되게 섬뜩하게 포인트를 잘 찝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시들무 제보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